소유냐 존재냐의 물음은 우리 인생관의 향방을 가늠합니다. 존재로서 사는 삶은 행복하지만 소유에 매인 삶은 불행하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소유가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소유가 있으면 또 그것을 잃을까 봐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과 돈을 믿고 살다시피 해서 모두 유물론자라고 지칭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6펜스만큼의 가치밖에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명작의 순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머셋 모음의 달과 6펜스라는 단편소설을 감상해보고자 합니다. 서머셋 모음은 1874년 출생한 영국의 소설가이며 극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한 중년의 사내인 주인공 스트링랜드가 달빛세계의 마력에 끌려서 6펜스 세계를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세속의 세계에 대한 냉소 또는 인습과 욕망에 무반성적으로 매몰되어 있는 대중의 삶에 대한 풍자가 담겨있는 소설입니다. 자, 작품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찰스 스트링랜드는 아주 쾌활한 아내, 건강한 두 아이와 함께 지극히 평범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40대의 남자입니다. 그는 영국 사람으로 런던에 살며 직업은 증권 중개인입니다. 이 소설의 화자로 나가 등장하는데 주인공과 달리 화자인 나는 이 무렵 첫 작품을 출판하게 된 젊은 작가로서 동료 작가로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진 스트링랜드의 아내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연으로 스트링랜드의 집에 출입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 후 여름이 되자 스트링랜드 일가는 노포크 해안으로 피서를 떠났는데 1개월간 노포크 거기에 머무르다가 먼저 돌아간 스트링랜드는 파리로 건너간 아내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결혼 생활을 파기한다는 뜻밖의 내용입니다. 남편의 행위에 놀란 스트링랜드의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에게 남편을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부탁을 받은 나는 그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리로 갔지만 나가 만난 그 스트링랜드는 결코 여자와 도피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1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와 두 아이를 버리고 파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스트링랜드가 이제 40이 된 중년의 남성이며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 안정된 가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생각에 그의 태도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엔 너무 늦은 나이이며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따져 묻지요. 이에 대해서 스트링랜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고 하지 않았소. 이 마음은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거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를 따지고 있겠소?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물속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빠져 죽을 것 아니오. 이 얘기를 들은 나는 스트링랜드 예술에 대한 정열에 매우 놀라웠지만 가정에 대한 무책임함을 질타하면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나는 런던에서 파리로 옮겨가면서 스트링랜드와 절친한 사이인 네덜란드 화가 더크 스트로브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스트링랜드의 그림은 조롱을 받고 무시당하고 있었으나 스트로브만은 그의 천재성을 인정을 하고 친절하게 돌보아주고 있었습니다. 스트로브 아내 블랑세가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열병을 앓게 된 스트링랜드를 집으로 데리고 올 정도였으니까요. 스트로브 아내 블랑세는 처음에는 스트링랜드를 매우 싫어했지만은 병으로 쓰러진 그를 간호하면서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트로브는 아내와 아틀리에를 스트링랜드에게 주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블랑세는 3개월 후에 스트링랜드로부터 또 버림을 받고 음독 자살을 합니다. 아틀리에로 돌아온 스트로브가 보게 된 것은 스트링랜드가 그린 죽은 아내의 나체화였습니다. 스트링랜드는 블랑세의 육체만을 탐했던 것입니다. 스트로브는 스트링랜드에게 분노를 느끼지만 그가 그린 그림이 너무나 훌륭함에 또 놀랍니다.
그리고 그는 짐을 챙겨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으로 여행을 간 나는 그 섬에서 죽음을 맞이한 스트링랜드 이야기를 섬 사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스트링랜드는 방랑 끝에 타히티 섬에 도착하고 그것이 분위기에 동화되었답니다. 그리고 원주민 여자 아타와 결혼해서 한때 행복한 생활을 했지만은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왔음을 깨달은 그는 아타의 헌신적인 봉사를 받으며 오두막집 벽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눈이 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뒤에 아타는 스트링랜드와의 약속에 따라 오두막을 불태우고 불가사의한 예술적 힘을 지닌 벽화는 결국 한 주무채로 돌아갑니다. 타히티에서 돌아온 나는 스트링랜드 아내를 찾아갑니다. 스트링랜드 그림은 이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의 예술 이야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 방에는 복제한 그림만이 걸려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소설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자, 이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달과 6펜스의 의미, 또 그 달과 6펜스가 갖는 그 상징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인 달과 6펜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작품에서 달은 이상, 즉 스트링랜드를 그림에 대한 정열로 이끄는 예술적 창조 욕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6펜스는 화폐의 가장 그 영국에서 쓰는 화폐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서 현실, 즉 스트링랜드가 벌인 일상세계의 생활이나 세속적 규율이나 혹은 그 인습을 암시한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예술의 세계와 일상세계와의 대립이고 또한 이상과 현실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달은 고매한 것, 주인공이 추구하는 예술의 최극지를 말하고 6펜스는 영국의 은화 가운데서도 최저액을 표시하는 금전단위로 극히 비천한 것, 즉 명예와 입신, 양명과 재산 등만을 인생의 제일이라고 여기는 아주 속된 무리들의 이상입니다. 자, 그러므로 달과 6펜스는 다음과 같은 두 세계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달은 스트링랜드가 중년의 나이에 새삼스럽게 찾아 나선 자기, 즉 셀프 세계이고 6펜스는 가족과 일상으로 표현된 자아, 즉 에고의 세계인 것입니다. 자아의 진정한 구원은 그 자아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를 버린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버린다는 말이기도 하고 윤리와 도덕, 가정에 대한 책임 따위를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자아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죠. 가족 사랑이니 나라 사랑이니 하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 그 끈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요? 이 자아라는 데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어버리면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집착과 욕심의 변형일 뿐입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참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 나오는 남자는 달을 상징하고 여자는 6펜스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는 존재를, 여자는 소유를 중시 여깁니다. 자, 요즘의 페미니스트들 들으면은 화를 내리기도 하지만은 서머셋 모음은 즉 작가죠. 이 작가는 스트링랜드 입을 빌려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여자를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속물적인 인간이 아니라 소유에 치우친 인간이 여자이고 존재에 치우친 고상한 인간이 남자라는 뜻으로 이 소설의 작가는 소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블랑세가 죽은 것은 결국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이지 스트링랜드의 존재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와 소유 개념에 대한 대립으로 티격태격 부부싸움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소유하려고 덤비면서 서로를 간섭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소유할 수 없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 존재는 휴먼 비잉이라고 하는 각자의 그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물건처럼 소유되어지는 것이 아닌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작품 속 주인공 블랑세에 대해서 그녀는 언제나 나를 자기 수준, 즉 가계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그 한 가지라는 것은 나를 가만히 있게 놔두는 일, 즉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 바로 그것이었다고 이 주인공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작품 속의 달과 육펜스, 이 두 개 중 달은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펜스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질 수도 있죠. 그러나 달은 볼 수 있고 가슴과 마음에 담아두며 품을 수는 있어도 손으로 만지거나 쥐거나 소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상대를 물건 손에 쥐듯이 꽉 잡고 이리저리 휘두르고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물건 다루듯이 손에 쥐려 하거나 소유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 재조명과 책임, 그리고 희생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서로를 마음에 담고 품어야 하는 것이지 사물처럼 손에 쥔 채 소유하려 덤비게 되면 그 순간부터 비극의 운명처럼 도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존재는 그 존재로 서는 자만이 소유를 하게 될 권리를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성을 가진 거인은 생산이라고 하는 알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이런 좋은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연속극 뭐 있습니까? 해를 품은 달, 해품달이 시청률 1위를 기억한 적이 있었죠. 또 서점에서도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우리들 모두 이 달과 육편수를 읽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상대방은 달을 품은 나, 즉 달을 품은 나, 달품나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명작 순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